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네, 을지문덕2 삼국사기 이야기였어요. 예, 이거 확실히 올리니까 인터넷에서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서. 주로 누가 오느냐? 예, 야사를 주로 보는 분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래 대륙의 역사다. 맞아요. 우리 고구려 조조선 중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왜 대륙이 뭐 중요합니까? 김부식 역시 김부식 때부터 우리도 이 반도가 중심이다. 해동천왕왕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한단곡이라는 환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러나 그러죠. 저는 인문학 강의는 철저하게 현대 정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좀 죄송해요. 고구마 3개짜리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5개짜리는 아니고요. 3개만 했어요, 제가. 정말 욕할까봐 나 3개만 했고, 제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여러분,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치. 뭐 좋아요. 법치의 반대가 뭡니까? 하하, 재미없습니다. 아니요, 비슷해요. 왕권 비슷해요. 법치의 반대가 인치입니다. 인치. 그래서 법치주의는 영어로 rule of law. 예, 법으로 다스림. 그래서 사람의 지배가 인치예요. 인치. 예, 인치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이 법치주의는요, 자, 맞춰보세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 세계. 일단 지역. 땡 아니에요. 영국이에요. 영국. 예, 영국. 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많은데 왕조차 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게 1200년대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법치주의는요, 권력 분립 원리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을 제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법부에 훈련된 법관들이 인성을 배제하고 유권에서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역시 법률에 의거한 권한만을 가지며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권력 남용에 대하여 개인의 구제를 보장하는 것,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법치주의도요, 옛날엔 에라가 되게 많았어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rule by law. 즉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으로 통치. 절대자가, 어떤 독재자 같은 놈이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해요. 중국도 법치주의예요. 형식적 법치주의.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법을 이용한 통치, 법 기술자들의 지그들만의 통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나치의 히틀러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히틀러 국민투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히틀러 지배할 때 그 되게 남도 침략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법대로 했어요. 지그들의 법으로. 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단이 바로 나치고요. 또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도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본 법률 제30호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법을 지그들이 만들어? 그쵸? 예, 있긴 있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조선 총독이 짱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조선 것들과 일본인을 분리해서 하고, 예, 법은 있었어요. 이거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군사정권 때 유신헌법 있죠. 예, 그때도 법치주의였어요. 유신헌법에 의한 통치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놈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것대로 만인이, 대통령도
일반 시민도 범죄자도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진짜 법치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진짜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있죠, 우리. 5가지와 더불어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를 가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즉, 우리나라 국가 권력은요, 우리나라가 실질적 법치주의, 진짜 좋은 거가 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 권력이 갖는다고요. 즉, 국내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용산 이태원 참사가 있고 그런 거 했을 때 국가 권력이, 경찰이, 검찰이 그들을 사찰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서 그들을 약올리고 하는 일베들을 무찔러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우리 국가 권력이 우리 자국민만 보호하고 조선족 배제하고 누구 배제하고 누구 뭐 난민 배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자, 그리고 모든 법률은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의무를 가져요. 이 2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질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할 의무로 이거를 잃어버리면 나치가 되고 극우 파시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뭘 하느냐? 혐오를 조장합니다. 혐오, 조선족 혐오, 혹은 특정 지역 혐오, 특정 사람 혐오, 이걸 조장합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모든 법률이 헌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뭐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야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 자, 1번, 권력 분립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국회는 법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정부가 거부하니까 문제죠. 우리나라가 1945년 국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약 80년 지났잖아요. 80년 동안 최근 1년을 빼놓고 79년대 1년 중에 최근 1년이 거부권이 한 5배 이상 많아요. 즉, 정부, 정확히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사법부에 훈련된 법관들이 인성을 배제하고 유권 해석 기관으로 독립돼. 이게 뭔 소리냐? 판사도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있잖아. 그걸 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성. 그걸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배운 법대로 훈련된 법관들이 유권 해석 기관으로 판결합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 AI 판사 도입하자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판사에 걸리냐에 따라 내 형량이 달라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단독 한겨레입니다. 직위원 판사 책엔 구속 난로 계산. 이 직위원이란 이상한 판사 새끼가 하나 있는데 자기 저서에는 구속을 난로 계산해라 그러놓고 71년 만에 우리나라 사법 역사 최초로 윤석열만 제외시켰죠. 그리고 이 인간이 정말 인성으로서 자기 모든 취향을 배격하고 자기가 훈련된 대로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전문직이는 전문직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전문직이냐면 이 인성을 배제하고 훈련된 대로 하는 걸 사람은 전문직이라 그래요. 의사, 판사, 변호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저도 제 개인적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배제하고 설교할 때, 예배할 때는 말씀대로만 해야 돼. 말씀 훈련된 대로. 근데 어떤 이상한 목사 새끼는 설교 시간에 누구는 죽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설교 때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 중에는요, 정상인 판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판사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로또라는 거.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은 정상인 판사 만나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상한 놈 만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X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조계 못 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까? 절대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여러분이 문 잠그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이 문 부시고 들어와요. 그렇죠? 도망가면요? 예, 지명수배 내립니다. 해외로 도주하면요? 인터폴이 잡으러 갑니다. 우리나라 경찰력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체포를 실패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체포된 놈이 걸어 나와요. 오히려 대통령일수록 체포가 쉬워야 되고 풀려나는 게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해외 언론들이에요. AP통신 윤석열 장시간 대치 끝에 영장 견뎌내. 조롱이에요, 조롱. 예. BBC 윤체포 시도 중단. 긴박한 하루 끝나. CNN 반항하는 궁지예물 윤석열과 대치. 알자지라 계엄령 한국 정부 정치 위기에 빠뜨려. 해외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쪽팔린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아니요. 모든 국민은 돈 앞에서 평등해요. 돈. 예,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법 기술자 많이 부릴 수 있으면 잘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정부 역시 법률에 의거한 권한만을 가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보세요. 조국 혁신당 마은혁 월요일까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한덕수도 안 해, 최상목도 안 해, 헌재를 쌩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재 쌩까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갑니다. 예.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쌩까요. 왜 쌩까일까요? 대통령이 쌩깠으니까. 대통령이 쌩까니까 권한 대행 1, 2도 쌩까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일만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 많이 해요. 그리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권력 남용에 대하여 개인의 구제를 보장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검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2명 후속 기소, 법주의 전면 부정. 그렇죠? 여러분, 서부지법이 폭동으로 완전히 다 폭파됐죠? 기억나시죠?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가 당했다? 이거는요, 아프리카나 저기 오지에 사는 후진국에 사는 있을 일이에요. 오히려 이건 아프리카를 비하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대건 간에 법원을 이렇게 폭도로 점령한 건 굉장히 드물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공기와 같아요. 권력은 공기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권력자가 우리나라 권력자 윤석열이었죠. 아직도 형식적으로 윤석열이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 새끼가 제일 앞에 서서 친일 미워하고 일본 좋아하고 점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아파트 단지 3.1절에 누가 일장길 걸어요. 그 집 돌 맞을 겁니다. 근데 권력자가 그러니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판사가, 검사가, 대통령이, 권한대행 1, 2가 법을 우습게 알아요. 법 취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폭도들, 그러니까 극우 병신들이 평소에는 일베 새끼들, 벌레 새끼들이 숨어 있어요. 다. 어느 사회든 다 있어요. 일베나 워머드 병신들이 어느 사회에 다 있어요. 그들이 평소에는 이러고 숨어 있다가, 여러분 바퀴벌레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밤에만 나와요. 그렇게 윤석열이 막 나대고 법치 다 무너지니까 아, 법원 깨부셔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법원을 깨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법원 폭동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법 취지가 무너지는 게 이제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상으로. 여러분, 법치주의는요, 굉장히 결속력이 약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남자 친구들이 한 10대 명 있는 카톡방입니다. 한 친구가 6시 54분에 카톡을 보여요. 야, 빨리 나와. 지금 광장에 나하고 누구누구 있다. 근데 한 명이 또 B가 얘기하면 B가 야, 7시 반 모임 아니야? A가 답해. 야, 7시 반이야? B. 야,
나 7시 반이니까 난 8시에 나가려고 그랬어. 이게 C가 그럼 8시에 나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A가 9시쯤 나가면 다 모이겠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다들 뭐야 진짜 얘새끼들 멘탈 야 폐차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12명, 13명 사이에는요. 시간 약속에 대한 중요성가 없는 거예요. 그래 7시간에 모이자. 그러면 다 9시에 나오겠지. 나도 9시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임 있으면 절대 가지 않아요. 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모임은요. 시간 약속에 대해서 서로 어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로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그 공동체 리더급들이 먼저 하잖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약속 어기는 게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들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는 건 한순간입니다. 법치주의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요. 여러분 영장이 뭔지 아십니까? 실물? 여러분 영장 실물 본 적 없으시죠? A4지 한 장이에요. A4지 한 장에 판사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면 우리 집 다 털어가라 그러고 구속영장이면 잡혀가죠. 그 종이 한 장이 발부되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사회, 선진사회의 약속이고 우리가 다 애써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부터 해서 그걸 어기기 시작하니까 서부지법이 폭파되고 우리 사회가 간단하게 무법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 약속이 깨졌잖아요. 자, 실제로 내란성 우울증, 내란성 분노 장애 겪고 계시죠? 예, 우리 다 겪고 있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다 불편함이 굉장히 커요. 그게 정체가 뭐냐면 바로 나는 지금까지 평생 저 같은 경우는 49년 동안 나름대로 법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불편하지만 빨간불이면 기다렸고 내가 불편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왜 저 새끼들은 저러고 살지? 왜 안 잡혀가지? 왜 저렇게 법원을 딱 때려 부시고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치주의가 되게 약한 약속이에요. 구속력이 약해요. 우리가 애써 지켜야 돼. 애써. 그걸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부터 무너뜨리는 게 바로 현지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어제 그제자 기자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 $1 환율 다시 고점 위협. 1월 2일이면요 12.3 계엄 터지고 한 달 지나잖아요. 그때 환율이 1,466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거는 그저께 3월 24일이고 어제자 조회 보니까 1,470원이 넘어가요. 그것도 환율 방어로 어마어마한 우리 돈을 쏟아 부었을 때. 즉 지금 상황이 계엄 터졌을 때보다 해외에서는 더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해외에서 계엄 당시에 논란이 되게 우리를 좋게 봤던 게 뭐냐? 야, 저 나라는 뭔데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해? 이거예요. 즉 민주주의의 회복성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바보 같은 게 계엄을 했지만 국민 대다수와 의미 있는 의식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계엄을 2시간 만에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별로 해외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체포영장 한번 사라지고 또 헌재에서 탄핵을 연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지원하고 나니까 쟤네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회복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해서 지금 우린 답답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안 좋게 보고 이거 보세요. 파란 그래프는요 달러 인덱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달러의 기준 가치예요. 달러 기준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오히려 환율은 치솟고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헌재 잘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요 우리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식이 무너지는 건 우리들은 답답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금방 이렇게 알아챈다고요. 이게 바로 망가진 법치주의입니다. 기득권이 시작합니다. 기득권이 시작하고 무식한 대중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바로 일베 새끼들, 벌레 새끼들, 극우 새끼들이 여기 동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다 죽을라 그래요. 특히 중소기업들 다 망하고 있어요. 왜냐?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거래를 안 하려 그래요. 거래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시아 내전하고 있는 국가와 수입하겠습니까? 수출하겠습니까? 뒤집히면 모르는데.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안정적이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헌재가 예측을 벗어나게끔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답답함의 실체입니다. 우린 다 봤잖아요. 그날 헬기에서 공수부대원들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헬기 뜨는 거 보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707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태양의 후예 그 애들이에요. 걔네들 전투력이 어떤지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 국회의원한테 밀려요. 막 이렇게 제대로 침투 안 하고 창문을 손으로 깨고 있고 조심스럽게 열고 있어요. 그거 보고 그때 희망을 봤어요. 저는 진심이 아니구나. 얘네들이 정말 전투력은 끝판이지만 시민의식도 있는 군인이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문제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법관들, 이상한 검찰 새끼들, 이들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나가면 고구마 5개짜리가 돼요. 여러분, 숨을 한번 쉬시고. 지금 다들 인상 쓰고 계시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렇죠. 좀 펴시고. 먼저 1. 우리가 지난 총선 때부터 바뀐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냐? 정당 민주주의에 성공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거 없이 똑같이 기존에 잘 나가던 몇 선 국회의원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탈락해버렸어요. 경선 탈락. 왜 그러냐? 민주당 당원이 500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 약 250만인가 300만인가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쪽은. 꽤 많아요. 그 당원들이 우리 후보를 뽑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당대표가 꽂았어요. 이제 당원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했던 사람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 질이 대폭 올라갔어요. 그들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이걸 당원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자, 대안입니다. 대안.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안 했어요. 고구마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고구마 3개인 이유가, 여러분,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사회주의 법치국가랑은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중국과 북한이 표방하는 거고,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사회적 법치국가. 이게 뭐냐? 법이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구적 통제장치를 넘어 인간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여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제하는 것. 이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을 딱 보면 이 법 안에 우리 인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걸 사회보장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넘어서 법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교육해주고, 법으로 주거를 제공해주고, 법으로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거. 이걸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지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지민주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죠? 2021년도에 제가 인문학강 했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사회적 법치 국가의 목표가 바로 복지민주주의입니다. 복지민주주의.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여러분, 전두환이가 쿠데타로 정권 잡자마자 한 정책이 바로 3S 정책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십니까? 예, 3S는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로, 즉 유흥, 관심, 미디어 이런 거잖아요. 이걸로 국민들이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스포츠 즐기게 하고, 영화 즐기게 하고, 뭐 음란물 즐기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국민들이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 관심 갖지 말고 니들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즐기고 놀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국민이 주권을 원활하게 다 내 국민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멍청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국민 교육 헌장 말고 헌법부터.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무식한 그리스도인 안 되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이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줘야 돼요. 기초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사회적 법치 국가이고 복지민주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완전 무너져 내렸죠.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헌법재판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이제 처음에 있을 땐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필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치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바로 이쪽이요. 사회적 법치주의. 그래서 여러분, 복지는요, 복지는 1단계가 빈민고 정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덕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복지가. 그리고 2단계가 경제 정책으로서의 복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즉, 내가 창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는요, 7, 8번 창업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되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복지를 경제 정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법치 국가는요, 복지가 국가의 기본 역할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봐요. 즉, 빈민구 정책 때 복지는요, 비용이에요. 비용. 그렇죠? 그래서 잉여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남으니까 부상이 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그리고 경제 정책 때 복지는 자산으로 봐요. 자산. 우리 가난하지만 똑똑한 애들 투자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투자하는 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 역할에서는요, 복지를 경비로 봅니다. 경비.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경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회적 법치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빈민 구호 정책과 경제 정책 사이의 복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본법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법치주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미 법치주의가 무너졌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헌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각종 법률도 새로 만들어야 될 때, 이때 이왕 리모델링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요.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법치주의. 이게 사회적 법치주의가 복지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복지민주주의 두 개 기억하시고,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살 것 때문에 투표 못하고 무식해가지고 이놈이나 이놈 다 똑같지, 저는 뽑을 놈이 없어, 다 그놈이 그놈이야 하면 무식한 거 인증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똑같아? 한 명은 50.1%라도 좋겠지. 예, 알아봐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보장돼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목매어 있으면 정치에 신경 쓸 영역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현재 우리 법치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팍팍하게 만들어 놓고
중산층을 서민으로 떨어뜨려 놓고 니네 정치 관심 가지지 마. 그냥 증오와 혐오만 남아 있어. 이재명 나쁜 새끼 따라해봐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식해지면 안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새로 세워서 복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무너졌으니까 세울 때 새롭게 세워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